네, 어르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아주 뜨거운 주제로 거론되고 있는 관상동맥 질환,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맡게 된 전남대학교 병원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송지훈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주먹 크기의 심장 안에서 관상동맥 질환이 발생하는지, 또 이 관상동맥 질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와 더 나아가 건강한 심장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어떤 타입의 운동을 진행해주면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 강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르신 여러분들, 오늘 강의 유쾌하고 신나고 재밌게 한번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관상동맥 질환, 심근경색에 대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심장질환이 사망률 2위라는 누적 통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심장질환의 위험률이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발병률과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국가도 심장질환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예방교육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상동맥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상동맥은 이렇게 왕관 형태로 심장 주변을 둘러싼 동맥을 말합니다. 특히 관상동맥은 심장 조직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심근경색의 정의와 발생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괴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질환은 이제 발생 과정으로는 정상적인 동맥벽에 막이 손상되면서 이렇게 지방질과 같은 축적물들이 누적되어서 죽상경화증이라고 하는 딱딱한 형태로 자리 잡게 되면서 볼륨이 점차 커지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결국 이것이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푹 하고 터지게 되면서 급성으로 혈전이 자리 잡아 동맥벽이 완전히 폐색되면서 결국 증상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근경색의 대표적인 증상과 그에 해당하는 응급조치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분들, 이거는 좀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파트 부분은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급성 심근경색의 대표적인 증상들로는 극심한 가슴 통증, 그리고 호흡곤란, 어지럼증과 구토, 식은땀, 마지막으로는 팔이나 등 중심으로 일어나는 통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응급조치로는 우선 절대적인 안정을 취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후에 설명 한번 드리겠지만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을 복용하는 법. 세 번째는 민간요법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119에 연락해서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골든타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대표적인 증상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슴 통증입니다. 심근경색이 발생하면 우선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가슴이 찢어질 듯이 일어나는 통증과 이러한 고통이 30분 이상 또는 계속 지속되므로 흔히들 엄청난 공포를 경험한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가슴이 답답하며 평소와 달리 격렬한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숨 쉬는 것이 가빠지는 호흡곤란 현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소화불량을 겪거나 구토를 하면서 약간 빙빙 도는 듯한 어지럼증을 많이 호소하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얼굴과 몸이 땀으로 젖으면서 창백한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가슴 중심으로 통증이 일어나긴 하지만 이와 좀 반대로 팔과 등 중심과 목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는 현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증상 발현 시에 응급조치에 대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증상이 시작되면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소파나 의자에 기대어 앉아 편안한 자세로 심호흡을 하면서 절대적인 안정을 취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증상이 멈추지 않으신다면 기존의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을 처방받으신 분들께서는 복용법을 잘 맞추어서 복용하면서 증상의 호전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흔히 좁아져 있는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혈관 확장제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당 약물의 타입은 알약 형태로 먹는 경구용 타입과 입으로 가까이 가까대서 스프레이 형식으로 칙 하고 뿌리는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어르신분들이 가슴 통증과 체기의 증상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손과 발을 따시는 행위를 자주 보곤 하는데요. 사실 이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민간요법의 시간을 절대적으로 소요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는 반드시 119 안전신고센터에 연락해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는 응급환자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저희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실과 조선대학교 병원 응급실, 마지막으로 광주기독병원 응급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분들, 이 부분은 조금만 더 집중해 주셔가지고 오늘 강의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셔도 정말 기억에 많이 남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증상이 찾아왔을 때 해당 의료기관까지 가기 전까지의 120분, 즉 2시간 이내에 빠르게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셔야지만이 후유증과 사망률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고 저희는 가이드라인화 시켜서 많이들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의 질환이 찾아왔을 때는 반드시 증상을 인지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120분 내지 2시간 이내에 무조건 방문을 해주셔야지만이 사망률과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착한 환자분들은 여러 검사를 통해서 전문의가 중재 시술이 필요해서 오더가 내려지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대퇴동맥을 통해 카테터를 넣어서 쭉 좁아진 관상동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좁아진 관상동맥벽에 접근하여서 풍선을 통해서 좁아진 벽을 확 늘려주고 이 늘려진 부분이 다시 좁아지지 않게끔 백금 형태의 스텐트를 삽입해서 시술을 마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 영역은 아니기에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근경색의 위험 요인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질환은 예방으로부터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이 가장 기초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의 위험 요인으로서는 당뇨병과 고혈압, 고지혈증, 흔히 콜레스테롤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자, 다음은 이제 과체중과 흡연, 운동 부족과 마지막 가장 중요한 포인트네요. 심장과 뇌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는 위험 요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예방법으로서는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금연과 음주 습관 줄이기,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과 같이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해당 정상 범위까지 전문의와 함께 이렇게 치료하면서 잡아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꾸준한 운동과 적정 체중을 유지해 주는 것. 네 번째는 음식은 싱겁게 육류 위주보다는 등푸른 생선과 채소류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시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제가 임상활동하면서 어르신분들에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선생님, 우리 같은 노인들은 심장건강 증진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면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럼 저는 답변으로는 미국 보건복지부의 공고 사항 중에 하나인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처방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운동의 전형적인 형태는 유산소 운동으로 지방과 뜰에서의 작업, 그리고 신체적으로 활발한 레크레이션과 같은 지구력 형태의 활동을 선택하라고 기준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예시로는 수영, 가벼운 조깅, 사이클 등이 있고 운동 강도는 내가 낼 수 있는 100%의 힘에서 최소 50% 정도의 신체 활동을 해주셔야지 적절하게 처방했다고 기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도와 시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알고 가셔야 될 게 우리가 1이틀, 두세 시간 열심히 하시고 난 다음에 4, 5일 쉬고 하시는 것보다는 신체 활동을 일주일 대부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며 매일매일 꾸준히 해주는 것이 정말 바람직합니다.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꾸준히 매일매일 시간은 최소 30분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두세 시간 운동을 몰아서 하시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최소 30분에서 40분 정도 꾸준하게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건강 증진에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유산소 운동도 당연히 건강 증진에 매우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런 건강 증진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이상적인 운동 방법으로는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적절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쉽고 재밌게 따라할 수 있으면서 운동 효과가 좋은 스트레칭 방법과 근력 운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면서 동작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운동을 하기에 앞서서 어르신들의 부상 예방을 위해서 수건을 이용한 스트레칭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바르게 앉으신 상태에서 발끝에 수건을 끼워주시고 몸쪽으로 무릎을 핀 상태에서 쭉 10초 정도 당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수건을 풀어주시고 반대발도 똑같이 발끝에 수건을 걸어주시고요. 무릎을 피신 상태에서 몸쪽으로 쭉 스트레칭 해주시면서 그대로 유지. 스트레칭 10초가 마무리되면 수건을 풀어주시고요. 수건을 가지고 이번에는 목 뒤로 수건을 댄 후에 턱을 위쪽으로 쭉 당겨주시면서
목을 뒤로 젖혀주는 스트레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호흡 가다듬으시고 다시 뒤로 쭉 스트레칭. 제자리로 돌아오시고요. 자, 목 뒤에 있는 수건을 풀어주시고 이번에는 양 끝에 수건을 잡으시고 팔꿈치를 핀 상태에서 머리 위로 쭉 수건을 들어주시면서 허리와 가슴을 펴주는 스트레칭입니다. 다시 호흡 가다듬으시고 한 번 더 머리 위로 쭉 들어주시면 됩니다. 제자리로. 자, 이번에는 다시 머리 위로 수건을 들어주신 상태에서 옆쪽으로 쭉 이동시키면서 옆구리와 광배근을 스트레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도 쭉 늘려주시면서 호흡하시면서 유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시고요. 호흡 한번 가다듬으시고 이번에는 수건을 몸 앞으로 된 상태로 돌려주면서 유지하는 겁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가슴 앞으로 쭉 피시고 우측으로 돌려주면서 스트레칭. 그대로 수건을 놔주시고 마무리로 가슴 쭉 피시면서 숨 들이시고 자 모으면서 내쉬고 스트레칭을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어르신들이 땅에서 팔굽혀펴기 운동을 했을 때 되게 많이 힘들어 하셔서 이 운동을 많이 깊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도 충분히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했을 때 부하가 적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쉽게 하실 수도 있고 운동 효과도 좋기 때문에 영상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에 양손을 대시고 몸을 꼿꼿이 세운 상태에서 자, 벽에서 쭉 내려가셨다가 자, 호흡하시면서 다시 쭉 밀어주시는 겁니다. 한 번 더. 배힘 주고 후. 다시 밀어주면서 절대 동작을 빠르게 하시는 것보다는 근육이 적절하게 수축하는지 느끼면서 천천히, 천천히 한 동작마다 신경 써서 해주시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자, 동작을 마무리하고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운동 동작이 끝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어르신들도 정말 잘 알고 TV에서도 워낙 많이 비춰진 운동 중에 하나인데 바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무릎 관절에 있는 근육들과 엉덩이, 둔부 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스쿼트 운동 정말 잘 아실 텐데요. 이 운동 효과를 잘하면 너무 좋지만 우리 어르신분들은 대부분 근력이 좀 부족하시다 보니까 하시던 중간에 많이 넘어지셔서 낙상을 경험하게 된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스쿼트보다는 벽에 등을 대서 하는 안정적으로 하는 스쿼트 운동을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발을 벽에서 조금 더 멀리 앞으로 대주시고 자, 뒤통수와 등과 허리 쪽을 벽에 밀착시켜 준 상태에서 자, 천천히 벽을
따라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스쿼트 운동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또한 주의하셔야 될 게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갑자기 훅 하고 무릎을 피는 게 아니라 근육을 적절하게 수축하면서 자극을 느끼면서 되돌아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 영상에서 저는 무릎이 이렇게 90도로 가까이 구부려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이렇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처음 시작할 때 동작을 이보다 조금 더 30도, 40도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중간에 호흡 잘 해주시면서 동작에 하나하나, 하나하나 신경 써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운동 동작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심장과 발끝에 있는 관계에서 발끝으로 가면 갈수록 혈류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순환이 잘 안 되게 되는데 이래서 발끝에 많이 혈류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발목 펌핑 운동이라는 운동을 통해서 정체되어 있던 혈류를 강제적으로 쭉 뿜어주게 되는 되게 좋은 운동인데요.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세는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발 앞에 힘을 주시고 뒤꿈치를 위로 쭉 들어주셨다가 내리실 때는 이 또한 빠르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버티면서 천천히 내려와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동작은 앞으로 대각선 앞으로 향하는 것이 아닌 머리 위로 쭉 들어주시는 것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버티면서 천천히 자 머리 위로 쭉 들어주시면서 버텼다가 내려올 때도 버티면서 천천히 내려와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버티면서 그만 이대로 운동 동작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이제 양발 발목의 펌핑 운동이 어느 정도 숙달이 되셨고 되게 쉽게 느껴진다면 이제는 조금 더 균형과 한쪽 발목에 힘을 더 실어서 할 수 있는 한 발을 유지한 상태에서 발목 펌핑 운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은 양쪽 발목의 펌핑 운동과 매우 유사합니다. 똑같이 서 있는 상태에서 다만 한쪽 발목만 뒤로 구부려준 상태에서 뒤꿈치에 이렇게 발 앞으로 해서 뒤꿈치에 힘을 주면서 쭉 들어주시게 됩니다. 이 또한 반드시 앞으로 향하는 것이 아닌 위로 향하시면서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동작도 반대로 반대 발목 무릎을 들어주시고요. 똑같이 앞꿈치에 힘을 주고 발 뒤꿈치를 쭉 위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호흡도 한 번씩 신경 써주시고요. 동작 천천히 한 번 더 내려올 때도 버티면서 천천히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시고 운동 동작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끝으로 마무리하면서 강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들을 한 번 더 기억하고자 제가 몇 가지 퀴즈 문제를 내보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 첫 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한국 질병 사망률 2위 질환으로 오른 것은 어, 강의를 좀 들으셨던 분들은 금방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국 질병 사망률 2위 질환에 해당하는 것은
자,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강의를 다루고 있는 심장질환입니다. 심장질환은 대한민국 질병 사망률 2위로 아직까지 자리를 잡고 있죠.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어, 이번 문제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해야 되는 시간을 물어보는 골든타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급성 심근경색의 골든타임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 300분, 2번 120분, 3번 10분. 너무 빠른가? 4번 420분. 그렇죠? 몇 분에 몇 분 이내에 가셔야지만이 후유증과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120분, 즉 2시간 이내에 응급의료 기관에 가셔야 되는 이게 골든타임으로 저희가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급성 심근경색의 적절한 조치로 옳은 것은? 집중 잘해주시고 풀면 금방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번 손과 발을 바늘로 따고 운동을 진행한다. 음, 자, 2번 육류 위주의 식사를 한다. 예, 뭐 일단 자, 세 번째 119 신고 후 병원으로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4번 사교 모임을 즐긴다. 네, 눈으로 조금만 집중하셔도 금방 답이 보이시죠?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119 신고 후에 병원으로 가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어르신분들에게 조금 더 효과적이고 쉽게 다가가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걸 많이 고민해 보게 된 어,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기회가 된다면은 더 질 좋고 쉬운 강의로 어르신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분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물리치료사 송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